안녕하세요. 임용닷컴에서 물리 가르치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까 하고요. 주제는 이번 임용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 시험 제도가 살짝 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일어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임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아예 임용시험 자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임용시험 소개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임용고사는 이제 공립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학교가 두 종류가 있죠.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사립은 뭐 학교 재단별로 네, 교사를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시험은 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통상 이제 경쟁률은 5대 1에서 10대 1 정도 되고요. 보통 한 뭐 7대 1 아니면 뭐 8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가 좀 그나마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여타 국영수 같은 경우는 뭐 20대 1, 30대 1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물리 임용고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블루오션인 교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자체는 이제 시험 형태는 이제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객관식이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게 몇 번 바뀌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거의 5년째 정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관식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답만 적는 기입형이 있고, 하나는 이제 풀이 과정까지 적는 소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된 시험에서는 이제 논술형까지 있었고, 이제 요게 내년에 없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교시에는 이제 교육학 시험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회사 그 취직하는 시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에 이제 필기 시험 보고, 2차에 실기 시험 보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 따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운전면허하고 비슷합니다. 1차에 필기 시험 보고, 2차에 실기 시험 치고. 그래서 우리 시험도 1차에는 이제 물리에 대해서 전공 이제 시험을 치는 거고, 2차에는 이제 면접이라든가 실험 같은 거를 보게 되고요. 근데 그 1차 시험에 뭐가 있냐면 총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져 있는데 1교시에 이제 교육학이 있고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때 또는 이제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배우시는 그 과목들이고, 그다음에 2교시, 3교시에 이제 과학교육론하고 전공을 같이 섞어서 시험을 치는데 요거는 이제 8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20점에 그다음에 이제 과학교육론 그다음에 전공 합쳐서 80, 토탈 100점인 거죠. 그래서 요게 전국 각 시도별로 공통적으로 1차 시험, 필기 시험의 점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냐면 출제할 때는 반드시 과교론과 전공은 3대 7로 출제를 한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24점, 56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80점 만점에 전공 시험은 이제 한 50점 정도를 넘으면 합격 가능하다, 합격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은 이제 과학교육론 24점을 다 가져가고 전공에서 이제 한 28점 정도 반타작만 하는 거죠. 전공은 그렇게 해서 한 52점 받아서 합격을 하는. 근데 사실 그 점수만 해도 굉장히 고득점의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토요일 날 1차 시험을 칩니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치실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날 시험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요 시험에 대한 그 발표는 그 내년 1월 2일 날 수요일 날 발표 나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각 시도별 교육청별로 이제 다 똑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월 중순에는 이제 수업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학원 강사 뭐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그 강의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임용시험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보고, 그게 이제 2차 시험입니다. 보통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2일, 23일 화수 이틀간 진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국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서울,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충남, 그 다음에 더 밑으로 이제 대구, 경북까지는 실험 시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월 16일 날.
이제 면접 보기 전에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문제는 서울인데요. 서울은 이제 이 실험이 변별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실험 준비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하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 2월 8일 날 최종 합격자가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임용 시험이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올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요 보시는 요 문제가요. 과학 교육론 빼고 전공만 말씀을 드리면 그 2교시가 이제 A형이고요. 3교시가 B형인데 그 이 첫 번째 전공 문제가 A2번인데요. 요거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용처리 있습니다. 용처리 있고 그다음에 땡겼다가 놓는 그런 문제. 이 문제는 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시간을 찾는 뭐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얘가 기본 예제형이라서 난이도 자체는 이제 낮은 편이고요. 이 수평 욕설은 사실 여러분들이 물리를 공부하면 뭐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1월 달부터 저랑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문제를 다뤄볼 건데 요거는 이제 직관물리 1A2권 216쪽에 기초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풀어보는 주ок 문제 80번에 네, 이 진동 중에 어떤 특정 시간 구하는 문제도 다뤄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뤘던 문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풀면 이 문제를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가 적중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A3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공면에서 물체가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최소 속력이 얼마냐라는 건데 얘도 사실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문제를 푸는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직관물리 1회 2권 100쪽에 예제 3번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생기초 특강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수직 학력이 한 일이 얼마냐 이게 답이 0인데요. 이게 여기서도 똑같이 수직 학력이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유형이고요. 근데 이제 워낙 기본 예제형이라서 뭐 이 문제를 보면서 당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고 이제 난이도는 하가 아니라 하하 굉장히 낮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4번은요 양자역학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연산자의 교환자가 1이다 라는 게 이제 힌트고요. 이제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이제 좋아진 동자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유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 이거는 뭐 고유값 방정식을 풀어서 푸는 문제인데 뭐 이거는 뭐 1년 내내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직관물리 상권 68쪽에 그 본문에 그대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풀면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재미난 거는 뭐냐면 기출문제 12년도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동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12년 문제에 보시면은 그 어떤 두 연산자의 교환자가 1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뭐 고유값이 뭔지 고유함수가 뭔지 뭐 그런 걸 구하는 문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업 때 사실 다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적중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키로프 법칙을 쓰는 문제인데요. 이게 인덕터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덕터는 이제 한참 지나면 그 자체 유도가 없어지죠. 뭐 그런 특징을 물어보는 건데 이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전류가 얼마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기출 문제집 그 15년 기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키로프 법칙 쓰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어봤으면 이번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그 직관물리 242쪽에 있는 예제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듣고 복습했었으면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적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6번 A6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원통형 도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그 주위에 안팎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그런 문제고요. 뭐 얘도 이제 신유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기본 예제이기 때문에 얘도 난이도는 하하고요. 이 문제는 뭐 그냥 눈 감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보자마자 답이 그냥 10초 만에 떠오르는 뭐 그런 문제고, 이거는 이제 그 직관물리 1B 175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관리반 시험을 봅니다. 그 노량진 직강생들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적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7번은 네, 빛이 가서 굴절하는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인계가오로 입사됐기 때문에 전반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얘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긴 한데, 신유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쉬운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난이도가 하인, 그래서 누구나 다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관물리 일시책에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계산 문제집에도 그 전반사하는 문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8번 이제 마지막 기입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답만 적는 건데, 요거는 디젤 기관입니다. 그 디젤 기관의 효율이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직관물리 1A 379쪽에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이 있고요. 네, 그다음 똑같이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특별관리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때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누가 보더라도 100% 적중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A10번부터는 그 소수령 문제, 그러니까 답만 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얘가 이제 그 태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가 이제 지구. 그래서 얘네들 지구가 사실은 이제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 시스템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제 각각 이렇게 돌게 돼요. 근데 이걸 풀려면 환산질량이라는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 환산질량 개념을 써서 이제 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사실은 직관물리 2권 166쪽에 나와 있고요. 뭐 이건 뭐 그 특별관리반에서 시험 쳤었고, 근데 이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변별력이 어디서 나냐면은 그 B가 본 A의 상대 속도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직관물리 책만 봐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 책에 있는 그 예제 8번을 풀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전공 뭐 마련책이라든가 뭐 그런 책만 가지고는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관물리 책에 있는 예제를 풀어봐야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4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적중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은 이제 원통력 측정기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뭐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원통력 측정기는 이제 직관물리 1B 132쪽에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특별관리반에서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에 보시면은 93년도 임용에 보시면은 이제 또 원통력 측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변형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변형이 된 거냐면은 이 반틈 나눠 가지고 왼쪽은 진공이고요. 그 오른쪽이 그 유전 물질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 이제 전공 지식이 필요한데 뭘 이용해야 되냐면 대체장 개념을 써가지고 이제 여기서 전기장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 V를 찾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적중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그냥 좀 부분적으로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한 50%만 적중했다고 하지요. 자, A12번은 이제 양자의 격인데요. 얘는 이제 SS 커플링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SS 커플링에서 이제 그 고유값, 고유에너지를 구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직관물리 3권 413쪽에 이제 똑같은 계산 과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SS 커플링은 뭐 워낙 이제 중요한 주제이고, 그다음에 시험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은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임용 시험이 91학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안 나온 주제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SS 커플링인데 이게 나왔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대비해서 모의고사로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게 푸는 과정 자체를 제가 그때 자료로 다 줬습니다. 이때 충분한 연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역시나 이제 이는 이제 적중한 거고요. 그다음에 A13번은 이제 사중 슬릿입니다. 이 사중 슬릿은 뭐 여러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파트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을성을 발휘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으면은 옳았구나 하고 이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이 책은 이 문제는 직관물리 1시 176쪽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버거든요. 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한창민 치시면은 제 채널이 있는데 구독해주시고 추천 버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프리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서재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패드 꺼내놓고 뭐 그때 3중 슬릿, 4중 슬릿을 설명을 해드렸죠. 뭐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끔 제가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얘도 네, 뭐 아프리카 TV만 제대로 들었더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적중입니다. 뭐 신유형이고요. 네, 뭐 난이도는 뭐 상은 아니고 뭐 한 중 정도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A형, 2교시 A형은 요거는 이제 그 핵반응식이고요. 핵반응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질량수부터 먼저 분석을 하는 거다. 이거 뭐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렸는데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얘는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은 반감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반감기에서 붕괴율은 단위가 베크렐이다 라는 것까지 다 했었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었습니다. 어디에서 했냐? 직관물리 1시 314쪽에 보면 붕괴율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는 주옥 문제 841번에 보면은 활성도가 베크렐이다 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반감기를 구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만 풀어도 이 문제는 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 예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얘는 적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A형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좀 쉽게 나왔죠, 이번에는. 네, 아마 이제 시험 친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쉬웠다라고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5문제 정도 있는 B형을 마저 좀 말씀드리면, 자, B3번 같은 경우는 디락 델타 함수 포텐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한 포텐셜 의무를 배우고 나서 그 뒷부분 조화진 동작 배우고 바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함수 연속, 미분 연속은 보통 다 성립하는데 얘가 유일하게 성립하지 않는 게 미분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값이 연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의 뭐 외우다시피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 다루었냐면은 모의고사 2회에서 다루었고요. 디락 델타 함수죠. 그 다음에 주옥 문제 905번에서도 디락 델타 함수 다루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네 어디에도 있냐? 직관물리 3군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고 특별관리반에서도 엄청 많이 쳤고요. 그래서 학부 때 여러분들이 뭐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배웠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제 강의를 들었으면은 제가 엄청 이제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웃으면서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 친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특별관리반에서 시험 치던 거랑 똑같은 줄 알아서 너무 쉽게 풀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못 푸는 건데 알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4번인데요. 그 B4번은 그 외부 자기장 속에 이제 N개의 그 자기 삼각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이나 이렇게 정렬이 될 건데 그때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자기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상자성이라는 통계역학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고온일 때 보통 이제 퀴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퀴리 법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디서 나오냐? 직관물리 3권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관리반에서 시험을 칩니다. 여기 보시면 주사위 눈금 방법으로 푸시오라고 되는데 이 방법으로 푸시면 답을 사사삭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5번. 네, B5번은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상대성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렌츠 변환식을 다 줬어요. 여기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그 상대론적 상대수도 공식을 유도하셔야 되는데 외우고 있으면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특별관리반 시험지를 들춰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면은 상대론적 상대속도 x방향 공식을 유도해라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제 14년도 임용시험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은 다뤄봤던 문제이고요. 당연히 네,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문제 남았는데 6번 문제. 요거는 이제 그 균일한 외부 자기장이 있고요. 그 주위에 당연히 이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도 흐를 거고 전기장도 생길 건데 그 유도 전기장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엄청 유명한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하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네, 직관물리 1B 237쪽 펴 보시면은 찾을 수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안쪽, 바깥쪽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책 407쪽에 보셔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특별관리반에서도 시험 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3회 A형 13번에도 유도정기전 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는 특별관리반에서 시험 쳤던 거랑 똑같아서 너무 쉽게 풀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역시 적중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자, 전공 마지막 문제 B7번인데요. 얘는 이제 진자죠. 진자를 우리가 자유물체도 그려가지고 운동방식 세우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를 라그랑지안을 써서 운동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네, 주옥문제 232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옥문제 뭐 양이 많아서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끝까지 풀어봤다면은 되게 반갑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라그랑지 곱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속력을 구하는 거죠. 그 구속력은 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모의고사 때도 냈었고 주옥문제 233번에도 있고 직관물리 2권 264쪽에도 있고 그죠? 이 곱수는 뭐 몇 년 전부터 강의 시간에 뭐 늘상 강조하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고 1년 내내 강조했었고 물론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별관리반에서도 주구장창 시험을 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공 문제고 이제 마지막 B8번인데 B8번은 이제 전공 문제는 아니고 이제 과교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B8번 마지막 문제는 이제 논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우선 이제 첫째는 엄청 쉽게 나왔다. 엄청 쉽게 나왔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소스가 뭐냐? 직관물리다. 직관물리. 그리고 직관물리를 베이스로 하는 특별관리반 시험지에서 엄청 많이 나왔고 당연히 모의고사도 많이 나왔고 자, 그게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또 있죠. 네, 17개 중에서 무려 15개를 적중을 했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올 만한 부분만 속속 뽑아서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정도면 사실은 뭐 노량진 바닥에 소문이 나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는 뭐 100% 적정했다기보다는 좀 이제 한 절반 정도 적중을 했죠. 부분 적중.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합치면은 100% 적중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올 만한 부분을 다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부분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유형조차도 다 이제 커버를 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총평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내용이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표로 짰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기평, 그 다음에 서술형, 마지막에 논술형, 그 다음에 점수 배점은 2점, 2점, 그 다음에 4점, 그 다음에 5점, 5점, 마지막에 10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난이도를 보세요. 난이도가 기가 막힌데 하하 몇 개냐면 9개예요. 17개 문항 중에 9개. 상은 한 2문항. 그래서 이게 그 재수생이나 삼수생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은 시험은 91학년도 이후로 가장 쉽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가원에서 쉽게 출제를 했고요. 배점도 보시면은 하가 56점 중에 25점이니까 거의 뭐 한 45% 정도가 하예요, 하.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이 엄청 높겠네요. 만점자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다들 이제 시험 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채점 하고 나서는 아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데 어쨌든 보시면 자, 기본 물리하고 심화 물리 수준을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요, 기본 물리 쭉 엄청 많죠. 몇 개냐면 10개, 17개 문항 중에 10개예요. 그 다음에 심화 쭉 해서 7개. 뭐가 많이 나오죠? 기본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배점을 보시면 29점, 27점이니까 배점 자체는 거의 1대1이구나. 큰 차이가 없구나.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은
기본 물리 50%, 심화 물리 50% 그렇게 나오는구나. 결론은 양자역학이나 통계역학 이런 네, 어려운 파트만 주장창 붙잡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4대 역학이라고 하면 네, 역학, 그다음에 열통계, 통계역학, 그다음에 전자기학, 그다음에 양자역학 요렇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시면 역학 4개, 그다음에 전자기 4개, 양자 3개. 즉 역학, 전자기, 양자가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가 통계, 열통계, 그다음에 파동, 현대물리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특정 파트만 몰려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파동하고 현대 파트 자체가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통계역학도. 그래서 통계, 파동, 현대 이 세 파트는 양이 작아서 많이 안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역학, 전자기, 양자는 양이 많은 파트니까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페이지 수로 따지면 결국 이제 거의 n분의 1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고루 나오는구나. 그리고 기본 심화 따지지 않고 또 골고루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번에도 과교론 30%, 그다음에 그 전공 70%이 비중을 잘 맞춰서 출제했고요. 그다음에 기본물리, 심화물리가 거의 뭐 1대1, 네, 배점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있는데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역도 보시면은 모든 영역에 골고루 다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학, 전자기, 양자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서 드러난 특징이 뭐냐면 A14번하고 B5 같은 문제만 수치 대입이고 나머지는 수치 대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치 대입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12 더하기 7 이런 거 있잖아요. 19잖아요. 그런데 27에 14, 7은 7, 8, 84 더하기인데 곱하기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19인데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81에 진짜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수치에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해서 점수를 어이없게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이번에는 수치 대입하는 문제가 2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실수 때문에 점수 깎인 일은 잘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이 긴 문제가 많은 편인데 뭐 이번에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능 언어 영역 엄청 복잡하게 나왔죠. 특히 이제 국급질 정리 되게 길게 나왔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런 긴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 B7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 긴 문항은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시형 문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공식이라든가 필요한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같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자료 제시형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 제시형이 작년에 되게 많았었어요. 작년에 뭐 한 7문제 있었는데 올해는 3문제밖에 없어요. 좀 많이 줄었죠.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는 수치 대입도 줄고 계산 과정이 긴 것도 줄고 자료 제공형 문항도 다 줄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다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작년이 쉬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재작년이 이제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어려워서 이제 커트라인이 좀 낮았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좀 쉽게 내자 해서 작년에 되게 쉽게 냈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커트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실제 평가에서는 체감 난이도는 되게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어찌됐든 그 작년에 문제가 좀 쉽게 나왔고 커트도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부분 다 판단했는데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앞으로도 임용 물리는 좀 쉽게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내도 여러분들이 잘 못 푸는 걸 평가원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께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용 물리는 해볼 만한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정확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특성을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결국은 평균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난이도 문제가 너무 많았죠. 아까 제가 뭐 하하 뭐 그랬잖아요. 엄청 많았었어요. 무려 17개 중에 9개요. 반수 이상이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뭐 필킬로 문항이라고 해서 19번, 20번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는 뭐 킬로 문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나마 어려운 게 B7인데 B7도 사실 뭐 그냥 제 수업 열심히 듣고 제가 시킨 대로 공부만 했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만 너무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 변형 문제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상승 요인은 아니고 오히려 하락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기출 변형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한 7, 8문제가 기출 변형이어서 야 이건 뭐 출제진이 내려고 고민을 아예 안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출 변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자체 평가에서 기출 변형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그만큼 신유형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17개 중에 12개. 그래서 A2부터 B7까지 다 신유형인데요. 근데 여기서 천만다행인 건 뭐냐면 보세요. 신유형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낯설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천만다행이고 뭐냐면 신유형이 거의 대부분 말도 안 될 정도로 기초 예제 수준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쉬웠다. 그래서 나 만점 받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했었다. 그날 시험장 끝나고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다음에 확실히 평균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평가원의 노력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교시 B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노량진에서 금요일마다 시험을 치는데 그 특별관리반 그 시험지에서 전부 다 출제됐다라고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연습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B형의 체감 난이도는 아마 역대급으로 낮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가원에서 저의 교재인 직관물리 교재 수준에 이제 맞춰서 최대한 좀 쉽게 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이번에는 유난스럽게 좀 쉽게 냈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했어요. 3교시를 보는데 모든 문제가 특별관리반에서 시험 친 내용들을 이라서 웃음이 실실 나왔답니다. 그 긴장된 상황에서. 그 정도로 쉽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수강생 B는 출제자가 한창민 선생님인가 혹시?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진 않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수업 때 강조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개 중에 15개를 적중했어요. 몇 프로예요? 88%, 88%. 노량진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두 문제까지 한 절반 정도 적중했으니까 그까지 따지면 100%예요. 100%. 100%. 네. 엄청난 거예요. 100%.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한창민 선생님 강의만 따라오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구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스스로 되게 나를 많이 낮게 평가했는데 아니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라그랑지 곱수라든가 다중순릿 드디어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욕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왜 가르치시나요? 부터 시작해서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반데 그런 얘기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했죠.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근데 결국 나왔죠. 그게 당장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그거를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이번에 배점이 9점인데요. 9점 다 받아갔을 거고 안 믿었으면 뭐 그냥 눈앞에서 놓친 거죠. 그냥 무릎을 쳤겠죠. 공부할 걸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뭐 그렇게 후회를 했을 거고. 자, 이거는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출제 범위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별표. 노트에다가 적어두세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만 내면 변별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마치 초원에서 사막이 확장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파트가 나올지 또 예상할 수는 없어요. 네. 물론 이게 나오겠지라고 이제 예측하고 또 강의를 진행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 네.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 고난이도 파트에 해당하는 노말 모드랑 교류 회로 이런 게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단골 주제인 유효 포텐셜, 고골 가렌지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다 뺐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도 다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제진이 뭐 몇 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1인당 몇 문제씩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서 이 문제 제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다 만들었지만 다 제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별표입니다. 과교론에서요. 실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실험 문제. 네. 이거는 물화생지 중에서 생물이나 화학에서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물리교육론에서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료 해석형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이제 쉬운 문제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 쉬운 문제가 주로 어디서 나왔냐? 그냥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그 직관물리 책에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 곱수라든가 이제 사중순리 이런 게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이제 신개념이죠. 신경향이라기보다는 신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맨날 단골로 나왔던 뭐 거울과 렌즈, 유효 포텐셜 이런 거 노멀 모드 교류회로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과교론에서 실험이 추가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 한편 평균 점수가 의외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어이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보세요. A3 문제. 여기서 얘가 A에서 B까지 올라가는데 수직 학력이 한 일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정답이 0이에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수직 학력은 직각으로 일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물리 문제, 임용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 개념이죠.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시험 칠 때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뭐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대요. 웃기죠?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내도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이 또 내려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실수. 그놈의 실수. 이번에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뭐 전부 다 듣지 못하고 몇몇 분한테 들어봤는데 실수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실수 중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 그러니까 뭐 이래서 계산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아예 뭐 적분을 잘못했다. 이거는 뭐 사람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실수. 예를 들면 이쪽에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쪽에 전류를 구했대요. 그건 뭐 아예 문제를 잘못 읽은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아예 잘못 읽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워낙 긴장이 되니까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물리학 특성상, 학문의 특성상 이건 어쩔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치는 동안에 뭐 실수 수점 만들어서 실수하는 거 다 적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했는데 30% 정도는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50% 이상 또는 100% 개선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거의 뭐 반 혼수 상태로 시험을 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리 자체가 계산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는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난이도만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되게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근데 대부분 실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이유,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불신이에요. 불신. 뭐냐면 제 강의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 성인들이니까, 그죠?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어렵지 않나? 좀 경향이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올해 라그랑지 곱수랑 사중순리 이런 거 다 버렸을 거예요. 이게 이번에 9점이었어요. 9점.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게 고시인데 9점 그냥 까먹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을 리가 있나.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평균 점수가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총평을 해드리면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반드시 초고득점 학생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 80점 만점에 뭐 70점대 이상으로. 뭐 작년에도 뭐 만점자가 있었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진짜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이 듭니다. 물론 한두 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그러나 너무 쉬워진 문제 때문에 덜렁대다가 실수를 저지른 학생이 많을 것 같아서요. 평균 점수하고 커트라인은 아마 작년하고 쏘쏘거나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물리 임용의 커트라인은요, 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배수 컷에 몰린 사람은 여전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석 차석급 그 점수는 엄청 뭐 작년에도 많이 났지만 올해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뭐 적중 많이 했는데 어디서 적중했냐면 뭐 단순 계산 문제집도 있고, 이거는 이제 1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직관물리 뭐 1, 2, 3, 4, 5, 6월 달에 배우는데 거기에 나오는 본문 내용, 퀴즈, 기초 문제, 연습 문제에서 전체 몇 문항이냐면 18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7개 문항인데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요. 다 찾아보니까 18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구석구석 봐라. 그러니까 드문드문 보지 말고 이거 나올 것 같아 라는 편식을 하지 말고요. 구석구석 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관리반 시험지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노량진에서 보고 있는데 11문항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럴 수밖에 없죠? 책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2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700문제 중에 2문항 나왔기 때문에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문제라도 비싼 게 나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2문항이면 적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옥문제 여러분들이 양이 많다고 투덜투덜 되는데 4문항 나왔고 모의고사 4문항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우리가 5번 보는데 거의 한 회에 한 문제씩은 걸려들었다는 거죠. 엄청난 적중률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나왔어요, 그죠? 쉽게 나왔는데 책에 골고루 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나왔던 문제하고는 이제 안 나왔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문제 자체가 뭐 예제라서 다 쉬웠고, 그 다음에 되게 좀 아예 신개념으로 나왔던 게 뭐 라그랑지 곱수라든가 또는 사중순립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워낙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라는 시험 자체의 학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네, 평균 점수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많이 나온다. 그죠? 자, 시험이 바뀝니다. 내년에 바뀌는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꽉 차게 좀 잡아주실래요? 자, 우선 이제 기존의 그 시험을 잠깐 좀 보시면 일단 이제 1교시 교육학인데요. 이게 60분 동안에 20점 시험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2교시 90분, 3교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이죠. 그러니까 딱 영화 한 프로씩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입형이 8개가 있고 소수령이 6개가 있고, 3교시는 소수령만 7문항이 있고요. 이게 뭐 배점이 좀 달라요. 이게 4점, 5점 뭐 이렇게 배점이 다른데 어쨌든 소수령이 7개, 논수령이 1문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크게 기입형이 있고 소수령이 2개 들어가고 논수령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물리과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탁과 뭐 이제 인문계 그쪽을 보시면 단순 기억력 평가하는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생물이면 쌍떡잎 식물의 종류를 2가지 말하시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단순 지식형이 이제 많아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줄이자 해서 이제 내년에는 기입형을 축소합니다. 없애진 않고요. 좀 축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교시 마지막에 논수령인데 이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은근. 근데 이게 교육학 논술하고 어차피 똑같지 않냐.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수능 때도 이제 뭐 대학별로 논술 뭐 이런 거 보나요? 요즘에도?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면 되지 뭐 2번씩 논술 그 능력을 시험 치냐. 한 번만 하자. 네. 빼자. 네. 그리고 이건 뭐 워낙 채점하기도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자, 보세요. 지금 기입형이 8개거든요. 8개인데 이게 4개, 2개로 쪼개지면서 문항수가 줄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논수령이 없어졌죠? 근데 서수령 보세요. 서수령이 6, 5, 2죠? 6, 5, 2. 그러니까 13개잖아요. 그죠? 13개인데 여기서
8, 9, 17개. 네 문항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는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시험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교육학 1시간 딱 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40분부터 해가지고 기평, 서술형, 기평, 서술형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험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서술형 위주로 바뀐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서술형 위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 내년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들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 얘기는 20일 날 여기 노량진에 오시면 현장에서 설명회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과교론이 30%가 출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되게 꽉 차게 잡히네요. 네, 좋아요. 자, 대충 이 과교론하고 전공하고 얼마의 비율로 출제가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교론 하나, 전공 3개, 과교론 2, 전공 6개,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문항 자체가 과교론 하나,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거꾸로. 자, 기존에는 과교론 하나, 그 다음에 전공 7개였는데 이게 과교론 하나, 전공 3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교론은 이제 문항 조정이 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논술이 과교론 논술 문항이 없어지면서 과교론 문항이 이제 한두 문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전공도 한두 문항 늘어나는데, 근데 뭐 문항이 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결국 점수는 여전히 과교론은 30%, 그 다음에 전공은 7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딱히 변하는 건 없다. 그래서 뭐 그러면 더 과교론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네, 뭐 어쨌든 과교론이 됐든 전공이 됐든 내년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키워드는 서술형이에요. 여기 자막 하나 넣어주세요. 서술형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이번에 뭐 과교론 이제 실험도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22일 날 여기 자막 나갈 겁니다. 22일에 만나요. 22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